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예산의 사용처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빚은 배경에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홍원하 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올해 4월에 대교협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임기가 1년이에요.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참 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은 좀 어떤가요? 대학 교육, 고등교육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2021 학년도 기준으로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95.7%의 충원율을 나타내고 대구, 경북, 강원권 92.2%, 부산, 울산, 경남권 91.1%, 호남권 82%, 충청권 81% 이상의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매년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 경제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역 소멸은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자구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죠. 정부 지원도 필수적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령 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소멸, 지역사회의 소멸 또한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은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를 낳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상황은 대학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요. 우리 대학의 상황을 보면은 14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악화의 기로에 서 있고요.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 감소 상황에서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 증가로 대학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 연구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을 위한 실질적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등록금 자율 책정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대학별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유형 2 지원과 연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정부 재정 지원과 그리고 등록금 자율정책권을 연동시킴으로 인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죠.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 규제법을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규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국가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 나라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가 2021년 낸 통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유일하게 초중등 학생들보다 낮은 나라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한 명당 12,535달러를 네. 지원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한 명당 14,978달러에 비해서 대학생은 11,290달러에 미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는 이 고등교육 한 명을 키우는데 아주 저예산으로 가고 있고요. 이 교육부 예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초중고의 85%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는 14% 정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네. 이 문제. 더구나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는 장학금의 형태는 증가하지만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92.2%의 고등교육에 쓰였던 예산이 2021년도에는 64%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재정 마련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부가 이제 반도체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키우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는 이를 위해서 학과 신증설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반도체 산업을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계획할 때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강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인력 양성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어서 그 반도체 인력을 정원하겠다 하는 것에 이 일을 지방대학 많은 대학들이 이 일을 달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은 수도권의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재정의 그 부족분 거기에 합쳐서 돈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규제조차도 풀어서 반도체 인력을 그 수도권에다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대학원 학부 학생들을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원 전문 인력 양성을 가져온다면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방대에는 학부를 중심으로 또 서울에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양성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반발을 이렇게 늦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 각 대학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실지 이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대기업의 200개 대학의 구성을 보면은 중앙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지방에 127개가 있고 수도권에 70여 개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그 집신 장수 아들과 우선 장수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교육부의 마음, 교육부와 우리 대기업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발생하고 있는 만큼의 정책 추진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그래서 현재 대학들은 권역별 총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회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기업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수한 또 반도체 인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의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또 우리 대학이 있는 지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